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하이드로 리튬 작년에 한 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정말 크게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5,000원 하던 주가, 이 5,000원 하던 주가가 얼마까지 갔나요? 바로 5만 원 넘어서 6만 원까지 갔습니다. 6만 원. 거의 1200%가량 상승을 했어요. 1200%. 자, 120% 아닙니다. 1200%가량 상승한 종목이 다시 거의 원래 자리에 오다시피 지금 12,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포기 상태. 자, 이 포기 상태로 그냥 이 주가를 바라보다가 오늘 한번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다시 내가 원래 보유하던 주가의 위치까지 올라와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자, 이러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올해, 그러니까는 내년부터 준비해야 될 빅테마는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 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은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정적인 테마가 한번 붙어가지고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10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하락이 멈추는 지점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멈추는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쉽게 말하면 다시 재돌파를 해서 나간다. 자,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락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앞전에 매물대들을 충분히 흡수하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조정 언덕보다도 더 큰 상승이 안 나와준다는 자체가 이미 여기에서에 대한 매물을 먹고 올리고 싶을 정도의 강한 매수의 심리는 없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 패턴이 만들어졌었을 때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을 그 다음 조정 이후에 상승 파동이 뛰어넘어 주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추세의 변곡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드로리튬 차트 이 부분들을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왔죠. 자, 대상승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위한 자리, 바로 이 자리죠. 앞전에 의미 있는 저항대가 맞물리는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이 고점을 뚫어주긴 했는데 다시 재차 이탈을 해버리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는 그대로 하락 곡선을 흐르고 여기서도 이 하락 조정 파동이 결국 이 반등 파동이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하니까 그대로 밀리면서 그냥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 중장기 매물대들까지도 전부 다 이탈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끝난 종목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끝난 종목. 자, 근데 끝난 종목에서 그냥 막연하게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자, 리튬 종목 어쨌든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더 떨어지고도 더 못 올라갈까? 자, 이런 마음으로 막연하게 홀딩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추세가 변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서 확실하게 심리가 바뀌었을 때 매수를 하시라.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 자, 이 9,480원대 바닥을 한번 다지고 자, 여기서에 대한 고점 라인이 어딥니까? 바로 15,000원이죠. 이 직전에 의미 있는 언덕이 15,000원 구간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오늘 15%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오늘 이 15%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상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상승입니다. 자, 6만 원까지 올라가던 주가,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지던 종목이 오늘 이 바닥 구간에서 15% 올랐다고 되게 많이 올랐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 구간, 단기 마지노선 구간이 어디다? 바로 직전에 형성됐었던 이 저항대 라인인 15,000원 구간이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 일부 줄이셔야겠죠. 일부 줄이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홀딩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새롭게 가격이 형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중을 1차적으로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 자리가 더 큰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온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이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에 임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과거에 물려있는 매물이 많은 차트일 때는요. 이 앞전에 물려있는 많은 차트들의 수급을 흡수했다라고 보는 그림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15,000원 언덕을 돌파를 해야 되고 여기 중장기 매물대들을 밀집을 시켜가지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줘야지만 추세 변곡의 신호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 없이 무작정 물량을 보유하고 홀딩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진작에 이렇게 차트에 대한 추세를 볼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이탈될 때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저점을 또 깨트리는 자리에서 손절. 자, 여기서만 물량 잘랐어도 못해도 50% 손실을 아낄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준점들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바로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거는 이 하이드로리튬 혹시나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이 내용들만 알고 계셨어도 자,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들만 알고 있었어도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줄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하고 홀딩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차트를 볼 줄 아는 방법, 차트 보는 방법을 토대로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를 판단하는 방법.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스스로가 인지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떠한 성향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A4 용지 한 2장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자, 이 2장 되는 정도의 분량을 이 PDF 파일로 준비를 해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그분들께 이 캔들헌터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아주 커요. 네. 차트를 볼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재료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손실의 금액이 뒤에 0 하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0 하나가.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초보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받아보시라는 말만 제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안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어떠한 시장이냐? 바로 테마주 시장입니다. 테마주 시장. 어떤 특정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버리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눌러주는 자리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 순환매 테마 장세입니다. 자, 이런 시기일 때는요, 종목을 그냥 싼 데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곳을 찾아요. 돈이 몰리는 곳을. 자, 돈이 몰리는 곳을 찾으셔야 된다. 자, 이거 어떻게 찾냐? 그래,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걸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돈이 몰리는 장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매 방식. 자, 돈이 많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붙겠죠. 첫 번째로.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중에서 돌파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씌워주는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자,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 영역이고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인 투자자분들한테 적합한 매매 방식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직장인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대응을 좀 하기 힘들어 하거나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장인들을 위한 이 눌림 매매에 대한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딱 2분 정도만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눌림 매매에 대한 내용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눌림 매매. 눌림 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눌림 매매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급등주 눌림 그리고 추세 변곡 눌림 여러 가지 이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눌림 매매는요,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일단 이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 매매는 자, 어떠한 원리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의 영향으로 상승이 나온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어떤 특정 종목이 호재성 이슈,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패턴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자,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을 때 나오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 발생이 돼요. 조정. 자,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거래 대금과 같은 말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자,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자, 사람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쯤 돼서는 나는 충분히 수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하락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만약에 많다. 자, 거래량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급등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권인 구간의 물량을 현재 이 종목은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 말은 뭐다?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기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은 나왔다. 이 상승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거래량은 정말 많은데,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높은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당시에 거래량은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들어온 물량만큼의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눌림 자리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단순히 눌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왜냐?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갭 5% 상승 출발해, 10% 상승 출발해. 자, 이러면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리고 조정이 나올 때, 야, 이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급등주를 쫓아가진 못하지만은 급등주가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나는 사보겠다 하는 이런 첫 번째 첫 진입을 못한 매수자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뉴스 체크하기보다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명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화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분들 처음에 따라붙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눌러줬었을 때 20일 이평선이 닿고 캔들이 뭐 아래 꼬리가 달린 종가로 마감이 된다. 자, 이런 자리일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차티스트.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눌림 매매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 눌렀을 때 접근을 한다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눌렀을 때가 가장 신선한 자리입니다. 신선한 자리. 놓쳐서 못 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리인가 동시에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신선한 구간이기 때문에 첫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눌림 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부합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자, 과거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큰 대금과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난 이후, 자, 이때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찐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찐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자, 이 캔들로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K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핫한 증권형 토큰 이슈로서 이 ST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줌과 동시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 이 부근에 왔었을 때 지지받자 말자 기술적 반등 바로 20%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류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당연히 뭐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자, 저점 형성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저항대 라인대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뚫어줍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없이 음봉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 구간대, 자,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의미 있는 21 이평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눌리는 자리가 가장 신선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눌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SG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원리로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티스트들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처음 진입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쯤 되면은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필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는 돌파, 그리고 눌림.
자,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돌파 그리고 올바른 눌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올라가면 사고 무작정 내리면 사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다?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 매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차티스트들과 처음 진입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눌림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눌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눌림 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조건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턱대고 아무 조건식을 가져와가지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명확한 근거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원리와 부합되는 차트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에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에서 지지받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 종목이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뜰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내가 돌파 매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려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 한 개 정도만 충분히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적 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목 하나부터 10까지 살펴보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조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 여기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요, 눌림, 자, 꼭 눌림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돌파도 있고 눌림도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의 성향과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나는 조금 안정형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눌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장중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표착될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바로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눌림이라고만 번호에 남겨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